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지가 많다고는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확인도 안 해봤어요.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괜히 기분만 상할까 봐요. 이런 생각 때문에 복지를 가까이 두고도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 가족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복지는 바로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복지를 하나씩 보면 제도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현금 지원, 집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지원,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 지원, 생활을 도와주는 돌봄 지원, 이 4가지 흐름을 이해하면 복지 대부분을 이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일을 쉬게 되기도 하고 가족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활비입니다. 현금 지원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근로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넘은 김 씨는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긴급복지 지원이 생활비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거비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 안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고령자 복지주택, 주택연금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활용해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노후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특히 큰 병이나 수술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지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틀니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고액 치료비 발생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지원은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고령이 되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를 돌보는 가족 역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돌봄 지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생활 지원과 안전 확인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 요양, 복지를 함께 연결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병원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는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현금 지원과 주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 지원과 돌봄 지원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생활 상황에 맞게 여러 제도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연금이 나오면 안 된다. 재산이 있으면 탈락이다. 하지만 복지는 소득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핵심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상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는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이 맞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아 복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이미 제도로 정해져 있고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부탁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습니다. 중장년 이후 삶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소득 감소, 가족 돌봄 문제. 복지는 이 위험을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복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보입니다. 현금, 주거, 의료, 돌봄. 이 네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복지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복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